다이어트는 아니고요. 다이어트를 오히려 철저하게 했다라고 생각합니다. 탈다이어트는 저는 이제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. 다이어트에 발을 들였다? 근데 탈다이어트? 그건 절대 불가능하다. 몸무게가 내 인생이 이제 없어지는 그런 상황이 와야 되는데 그런 상황은 안 오지 않을까요? 그리고 꼭 그게 좋은 것도 아니라고 생각하고요. 그러니까 다이어트가 꼭 외모 때문만은 아니잖아요. 건강을 지키기 위한 목적도 있으니까 뭐 탈다이어트가 꼭 해야 된다 뭐 그런 생각을 하진 않아요. 몇 살 때부터 다이어트 벗어나신 건가요? 다이어트 벗어나지 않았습니다. 철저하게 다이어트 안에 살고 있습니다. 옛날만큼 이제 괴롭지는 않은 정도라고 생각해요. 탈다이어트는 없다는 말 공감해요. 다만 이제는 다이어트를 갖고 놀 줄 아는 차이점. 맞습니다. 탈다이어트도 너무 그 탈다이어트라는 좀 환상이 있었는데 일단 탈다이어트라는 게 되지 않고 된다고 해서 막 또 좋은 것도 아니고 그 어제 무물 했을 때 그 강박을 어떻게 없애냐 이런 질문이 왔었는데 제가 답변 드리기를 강박이 없는 그냥 자유로운 식사를 하는 게 또 좋은 건 아니라고 답변을 드렸는데요. 다이어트를 너무 오래 해서 우리가 탈다이어트를 뭔가 이상향인 것처럼 생각하지만 또 다이어트를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식단을 한번 해보고 싶은데 나는 너무 마음대로 먹어서 식단을 못해서 그게 고민이야 이렇게 또 생각하시거든요. 그래서 각자 어떤 상황에 있고 그거랑 반대되는 상황을 동경하거나 좀 그런 거는 그냥 다 똑같은 것 같아요. 다이어트 하는 사람은 탈다이어트를 원하고 다이어트를 안 했던 사람은 다이어트는 어떻게 하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궁금하고 나도 해보고 싶다 이런 생각 갖기도 하고 그냥 이거나 저거나 다 똑같고 그냥 현실에서 뭐 개선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맞춰서 조금씩 제 방법을 찾아가는 그런 것 같습니다. 탈다이어트 하려다가 탈다이어트 강박도 생기더라고요. 진짜 진심으로 닭가슴살이 먹고 싶은데 아니야 클린식은 먹으면 안 돼 이런 생각하면서 생뚱맞은 거 주워 먹던 과도기도 있어서 맞습니다. 음식 양을 많이 먹고 싶었던 그 시기에 탈다이어트를 제가 하려고 했었는데 그냥 일단 양으로 막 채우려고 하고 사람이 좀 바보가 된다고 느낀 게 탈다이어트 하면 살 빠진대라는 말이 이제 한창 있을 때 직관적 식사하면 살 빠진대라는 말이 있을 때 이걸 오해해가지고 많이 먹으면 살 빠진대로 오해해서 살 빼야 되니까 나 이제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어야지가 이러더라고요. 지금 생각해보면 좀 말도 안 되는 생각인데 이제 뭔가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졌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생각도 그렇고 몸도 그렇고 문제가 좀 생기는 것 같아요. 완벽주의가 있는 편인데 그래서인지 다이어트 시작하고 한 끼라도 외식, 과식, 군것질을 해버리면 그날부터 포기하고 배부른 상태인데도 계속 먹게 돼요. 잘하는 날은 새끼 다이어트식으로 잘 지키는데 한 번만 틀어져도 포기하게 되니까 유지도 어렵고 너무 힘들어요. 경험이 사실 그거죠. 완벽할 수 없다라는 걸 일단 받아들여야죠. 오히려 내 컨디션을 살피지 않고 모든 것을 내 계획대로 동일하게 가져가는 것 자체가 완벽하지 않은 겁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내 컨디션은 맨날 달라지고 필요한 것도 맨날 달라지니까 그거에 맞춰서 매일매일 튜닝을 잘해야 되는데 그걸 못하는 게 오히려 완벽주의와 멀어지는 거라고 생각해요, 저는. 빵식단 하면서 제일 걱정인 게 콜레스테롤인데요. 지방이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게 아닙니다. 콜레스테롤의 역할을 알아야 되는데, 그러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세포벽을 지키고 몸에 염증이 많을 때 콜레스테롤이 올라갑니다. 사실 먹는 걸로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기는 쉽지 않아요. 거의 없습니다. 먹는 게 문제가 아니고 콜레스테롤이 문제이시면 몸에 염증 수치가 높을 가능성이 있고 왜 염증 수치가 높은지를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. 보통은 식사가 루틴하지 않고 이렇게 조금 먹었다가 많이 먹었다가 혹은 잠을 잘 안 잔다거나 컨디션을 나쁘게 하는 어떤 상황? 그런 것들이 콜레스테롤을 높이기 때문에 음식이랑 그렇게 연관질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. 평소에 소화가 잘 되는 편이라 식사 후에 공복감이 빨리 찾아오는 편인데 꼬르륵 소리가 너무 심해서 고민이에요. 아침 식사를 아예 건너뛰면 꼬르륵 소리가 덜 하더라고요. 이런 경우 아침 식사를 건너뛰어도 괜찮을까요? 감량할 때는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하다 해서. 감량할 때 아침 식사를 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아침을 안 먹으면 점심이나 저녁이 많아질 가능성이 크고 어느 끼니도 양이 많아지면 증량될 가능성이 크고 감량이 안 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인데 아침 식사를 건너뛰어도 속이 불편하지 않고 점심이나 저녁 식사량이 많아지지 않으면 상관없죠. 근데 점심, 저녁이 많아진다면 아침을 꼭 드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 근데 꼬르륵 소리가 오전에만 그런가요? 그럼 아침이 적당하다고 생각하지만 너무 적은 건 아닐까요? 혹은 진짜 적당한데도 계속 그런다. 그러면은 간식을 먹어볼 수도 있고
아침을 챙겨 먹는 게 저녁 식욕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되는 걸까요? 간헐적 단식하고 회사에서 점심을 먹었을 때 도시락을 똑같이 가져갔고 그땐 저녁 퇴근하고 을 했는데 지금은 아침만 먹기 시작하고 점심 도시락은 같은데 저녁을 안 해요. 아침의 영향이 점심이 아닌 저녁에 영향을 미치는 게 맞을까? 하루 전체에 다 영향을 주죠. 이때 안 먹은 거를 뒤에 계속 이제 끌어다 먹게 되는 거고, 근데 아침에 챙겨놓고 아침 먹은 걸로 오전 생활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식욕이 확 올라갈 필요가 없으니까 아침을 드신 게 저녁까지 안정된 상태를 유지해주는 어떤 큰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. 아침을 안 먹으면 열량이 부족해서 저녁에 많이 먹게 되는 것도 있는데 아침 안 먹었네? 그럼 저녁 조금 더 먹어도 되지 않나? 그런 생각도 같이 하게 되는 것 같아서 여러 가지로 일단 먹어두는 게 무조건 좋다 이렇게 생각해요. 아침을 중학생 이후로 거의 10년 동안 안 먹다가 무해경 때문에 새끼를 먹어보려고 하는데요. 아침을 안 먹어버릇하니까 정말 아침엔 입맛이 없어서 아침 먹는 거에 대한 이제 필요성을 느끼셨으면 일단 드셔보세요. 이게 또 먹다가 보면은 몸이 또 금방 적응해서 아침을 찾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. 아무래도 간헐적 단식이 너무 이제 트렌드다 보니까 간헐적 단식 하는 분이 많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 새끼 식사하는 게 힘들다. 일단 입맛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렇게 대화를 하고 몇 주 지나서 다시 대화를 해보면 먹다 보니까 그때 되면 배가 고프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. 일단 뭐 드셔보세요. 머드스콘 이런 것도 좋고 주먹밥 같은 것도 좋고 입맛이 없으니까 처음부터 너무 충분히 드시려고 하시지 마시고 일단 적은 양으로 물, 음료를 늦은 밤에 몇 모금씩 먹는데요. 간식 대체로. 혹시 이게 몸무게가 일주일째 제자리인가요? 직격타인가요? 이 정도 했을 때 여태까지는 감량이 되어 왔는데 제가 근래 당음료 사다 놓고 낮이건 밤이건 먹고 있어요. 물을 잘 안 먹어서 목이 말라서 밤에 먹는 것 같긴 해요. 먹는 거 3, 400 정도 먹는데 물 제한을 철저하지 못하면 안 빠지나요? 그쵸, 안 빠지죠. 그리고 물을 잘 안 먹어서 음료수를 드시는 거는 이제 주객이 너무 전도된 것 같아요. 물이 먼저 필요합니다. 물 대신 음료를 먹는 건 건강을 훨씬 더 안 좋게 하고요. 너무 오바된 얘기긴 한데 음료를 주로 드시면 몸에 석회가 생깁니다. 정확히 석회인지 모르겠는데 돌이 생깁니다. 그래서 물을 잘 드셔야 됩니다. 그리고 당연히 밤에 액체 드시는 거는 감량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. 차라리 초콜릿 하나 먹는 게 나아요. 저도 라이브 할 때는 이제 말을 하다 보니까 목이 깔깔해지고 이래서 차나 물을 마시긴 하는데 거의 감량이 안 되는 편이에요. 혹시 물 챙기고 차라리 초콜릿 간식 조금 메모할게요. 저 요즘 라부덕 톡톡히 보고 있어요. 매일매일 가게 됐어요. 한 달 전만 해도 3일 매일 가면 하루는 못 가고 이랬거든요. 다행이네요. 그래도 화장실은 잘 가고 계셨네요. 낮 시간에 물 챙기시고 밤에 배고프면 초콜릿 조금 드시고 만약에 물 드시게 되면 한 모금씩 목 축이는 정도만 드시고 닥터 유태호 박사님? 이분이 그 한입 한 모금? 그분이신가? 물 제한 없이 맞죠. 식사량이 엄청나게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. 위를 다 음식으로 채우셨던 분들. 그런 분들은 음식 먹고 물 한 모금 먹고 이래서 음식량이 줄어드니까 그러면 열량이 줄어드는 효과로 인해서 감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한계가 있을 것 같아요. 한계가 있고 거기서 더 감량을 해야 된다. 그러면 물도 당연히 줄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. 근데 실제로 그 한입 한 모금을 하셨던 분께서 클래스 회원이셨거든요. 근데 뭔가 계속 안 되는 거예요. 감량이. 식사량도 굉장히 잘 조절한다고 했고 그런데 알고 보니까 아침에도 공복에 음양차라고 해서 500ml를 드시고 식사하실 때도 한입 한 모금 해서 음식 한 입, 물 한 모금 이렇게 드시더라고요. 그러니까 소화가 원활하지 않고 배변이 원활하지 않으셨었어요. 그 방법이 뭐 절대 틀렸다는 아니지만 내가 현재 어떻게 먹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접근하는 방법이 이렇게도 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할 수 있고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. 마르셨는데 근력 관리는 요가로 하고 계실까요? 마르면 진짜 근력을 같이 갖고 가는 게 힘들어 보이더라고요. 하나는 포기해야 하는 거겠죠? 그쵸. 전 근력이 좋지 않습니다. 체력도 거지입니다. 근력을 높이려면 근력 운동을 많이 해야 되고 근육이 좀 붙어야 되고 그러면 이제 증량이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가 원치는 않는 방향이에요. 물론 이제 유산소 운동의 필요성은 조금 그러니까 뭐 러닝을 좀 해볼까 생각을 하긴 하는데 아마 체중이 오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웬만큼 이제 운동량이 오르면 마른 놈은 그냥 허약한 거
라고 생각해요. 체중이 적게 나갔는데 체력도 엄청 좋다? 이거는 사실 너무나 어려운 거라고 봅니다. 평소에 점심 드시기 직전이나 저녁 드시기 직전에 배고픔이 확 느껴지지 않는 상태에서 식사하시나요? 아무런 느낌이 없는 상태요. 만약에 점심이나 저녁 먹기 전 1시간이나 30분 전쯤 배고픔이 오면 간단한 간식 먹어서 배고픔을 없애는 게 좋을까요? 30분이나 1시간이면 보통 그 식사 시간까지는 기다리기가 어렵진 않은 거잖아요. 그런 경우에는 그냥 배고픔을 좀 느끼는 상태로 식사하셔도 될 것 같고, 식사 때는 배고플 때도 있고 배가 안 고플 때도 있습니다. 그 말씀하신 아무 느낌 없는 그 상태. 아무 느낌이 없어도 식사 때가 되고 시간이 있고 식사를 할 만하면은 합니다. 소화가 어쨌든 다 된 거라고 보니까. 점심과 저녁 식간 사이 텀이 길어지는 날에 사탕 하나를 먹으면 입맛이 돋아져서 더 배고파지는 것 같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나요? 그러면 사탕 먹는 타이밍이 좀 늦은 거일 수도 있습니다. 너무 배고파지기 전에 오히려 한번 드셔보세요. 하루 종일 집에만 있는 경우는 감량이 안 될 가능성이 크겠죠? 비가 오는 날은 나가기가 너무 싫어요. 그렇죠. 그렇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운동을 많이 하니까 살이 안 빠진다. 그러면 안 움직여야겠다. 그래서 그 주말 같은 때는 일을 안 하니까 그냥 집에만 있어 봤거든요. 근데 그래도 감량이 안 되더라고요. 심지어 기억상 치팅 다음 날이니까 웬만하면 빠지겠다. 그런 날이었는데도 아예 안 움직이니까 안 빠진 그런 때도 있었거든요. 그래서 웬만큼 움직이는 게 좋다. 비가 오면 마사지라도 혹은 가벼운 홈트 같은 거라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. 퇴근하고면 과식하게 돼요. 아침, 점심 챙겨 먹어도요. 이런 특정 상황에서 컨트롤이 안 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? 왜 과식하게 되는지를 보셔야 되겠습니다. 일이 엄청나게 힘든 건지, 일할 때 뭐 활동량이 많으신 건지, 점심이랑 저녁에 텀이 너무 긴 건지, 아침, 점심을 챙겨 먹지만 아침, 점심이 충분하지 않은 건 아닌지, 이런 것들을 먼저 일단 분석하시고, 식욕이 확 오르는 거는 안 채워졌을 가능성이 크거든요. 언제 안 채워졌을까를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. 혹은 스트레스가 너무 많은 건 아닐까? 그런 걸 먼저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.